안녕하세요. 2차시 1강 유통 점포 문제 해결 첫 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좀 지역 기반 마케팅이라고 이제 이런 부분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점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기반 마케팅. 어떤 점포가 이제 점포가 요즘은 이제 다점포가 많잖아요. 본부가 있고 이제 지역에 지점들이 있고 이게 관리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점포를 관리하기 때문에 점포는 지역 중심의 점포인데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또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역 기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테마예요. 첫 번째는 지역 기반 마케팅. 그래서 이제 본부는 너무 단기적인 실시에 연연해야 한다는 거지. 본부 사람들은 이렇게 본부 사람들이 점포를 바라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점포에는 단기적이다. 그리고 특히 또 점포가 너무 편법을 많이 부린다. 그 다음에 점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업 현장이 본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본부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본부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점포를 운영하는 어떤 점포들의 어떤 그런 추세잖아요. 그랬을 때 본부 입장과 점포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 기반 마케팅, 지역 점포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점포는 너무 단기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뭐야? 점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점포에서는 본부에도 되고 이러는 거야. 우리 본부, 그 위에 수뇌부, 현장 너무 모른다. 저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번 판매 계획은 너무 동떨어지다. 개판이다. 이거 뭐 지가 와서 장사해보라 그래. 자기가 와서 팔아보지 나한테 왜 좋지도 않은 물건 줘가지고 한다. 책상에서 짜낸 계획에서인지 시장에 우리 점포에서 통할 리가 없다. 무슨 마케팅 계획을 그따위로 세웠는지 짜증나. 나 지금 점포 바쁜데. 이런 입장. 그래서 본부와 점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갈등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요, 원래? 의사와 업무과. 그 다음에 또 신문사의 편집국과 기자의 의견. 다르잖아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것이 이중구조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떤 유통에 있어서의 판매 구조상 유통은 본부가 있고 점포가 있고 또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점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사와 점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역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점포의 의견을 충분히 본부의 의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부의 의견보다는 지역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거지. 좀 두 가지로 영업적인 관점과 마케팅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업적인 관점. 영업적인 거는 단편 일적으로 소비자를 판매 대상으로만 보는 거야.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개념. 그 다음에 매출 지향으로.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만족 중심으로. 그런데 이거야 마케팅 관점으로 좀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를 판매하는 수단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에 기초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와 이익을 쉐어한다. 소비자와 우리 본사 어떤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이익을 세워한다. 이런 개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사적인 관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어떤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당신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은 마케팅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환경도 좀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예전에는 매스 마케팅이었어요. 신문 광고 아니면 하늘에서 삐라 뿌린다고 그러지. 뭐요? 하늘에서 삐라 뿌린다는 거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뻥찌는 것 같죠.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삐라 뿌리듯이 전단 광고하는 거야. 신문 보지도 않은 고객들이 보지도 않은 신문에 딱 광고하고 광고한다는 거죠. 그 신문 요즘 봐요? 안 보잖아. 그럼 하늘에서 삐라 뿌리면 그게 삐라가 그 고객 손에 들어갈 거가 별로 없는 거지. 예? 그런 마케팅과 광고를 했다는 거지. 옛날에는 양으로 하드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본부의 하달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시장이 바뀌어서 개별 마케팅으로 1대1 마케팅, 시장 중심이 바뀐다는 거지. 너무 고객들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그다음에 질을 추구하고 소프트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을 어떤 경쟁도 심화되고 이런 거를 수렴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지 지역 기반의 점포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스 마케팅에서 개별 마케팅으로 가는데 환경 분석을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현지 대응 전략을 현지 점장에게 정권을 주어가지고 점장이 의사결정을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힘과 파워, 권한을 점포에 하향 이렇게 내려야 어떤 유통 점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역시 프랜차이즈로 하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상당 부분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가맹점이 살지 않은데 프랜차이즈 본부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다음에 점포에는 이제 문제를 발견할 때 점포의 문제는 세 번째는 역신장 사유 분석을 해야 된다. 역신장 사유 분석. 점포 역신장 사유 분석. 문제를, 우리 점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였는지 때 문제를 인식을 해야 돼요. 문제 인식하는 방법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반응이 뭐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객을 먼저 생각해. 고객은 언제 주로 우리 점포에서 무슨 상품을 사나. 고객이 무슨 상품을 사나, 우리 점포에서. 무슨 상품 사나. 그리고 고객은 언제 주로 우리 점포에 오나, 언제 방문하나.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반응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많이 산다든지, 또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의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응이 있으면 그 원인 분석이 되면 그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점포의 장이 점포에서 파악해야 된다. 문제를 도출해야 된다. 우리 점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도출하는데 그 시각을 고객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도 고객이 옳고, 두 번째도 고객이 언제나 고객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점장은. 그래서 점장은 점포의 상황과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적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지속적 고민 차원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문제를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문제만 찾으면 뭐야? 문제만 지적해.
남의 일이야? 그냥 문제만 지적질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찾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포, 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그 슈퍼마켓이라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커피숍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데 좀 동네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좀 그래도 어떤 분석하기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실적이라든지 각종 지표를 보는 거야. 매출이나 이런 지표를 보라서 현상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지. 문제점을. 그러면 점장이 고객 관점으로서 고객을 바라보고 역신장하는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삼시분석이라는 틀인데 삼시분석은 원래 커스터머, 고객, 컴페티터, 경제, 컴퍼니, 자사 이 세 글자를 딴 건데 여기에서 고객 분석에 상권 고객 분석을 우리는 합했어요. 점포로 좀 슈퍼마켓 점포로 특화해서 먼저 상권 고객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경쟁점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자점 분석. 여기에서 이거를 삼시 분석이라고 해요. 삼시. 그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 앞글자 따서 이 삼시 분석이 어떤 마케팅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찌됐든 좀 잘 이해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원인이 나오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아무튼 ES3C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계획을 하는데 심플하게, 응?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빠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심플, 스피드, 3C,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클린, 그 다음에 체크,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체크, 클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비리가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ES3C라는 얘기를 내가 얘기했는데 어떤 ES3C 조금 다 돼요. ES3C다. 일을 할 때 ES 스피드, 스피드, 심플 일은 스피드하게 심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S 3C는 커뮤니케이션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클린 깨끗하게 사심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계획 수립했으면 실행하고 피드백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피드백을 하지 않고 잘 될 것 같다. 잘 될 거야. 잘 했을 거야. 확인 안 해보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점포 같으면 재고 빵꾸 나는 문제가 생긴다. 점장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점포의 구성원들끼리 어떤 화합이 안 맞아가지고 직원들이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신자 사용해 지표를 분석해보는 지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표 분석해보는 지표가 뭐냐? 매출 지표가 보는 거야. 이익 지표 보는 거라는 거죠. 재고 지표 보는 거죠. 그 다음 보조 지표. 매출이야. 그 점포는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건강검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뭐 혈당이 어떻고 피검사 해보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점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는 거는 매출 보면 되는 거야. 매출. 그 점포 방문해봐도 숫자로 파악해보면 그 점포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우리 건강검진은 사람을 보지 않고도 건강검진 데이터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듯이 점포의 지표를 가지면 그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물론 현장 중심이니까 방문해야지만 그 점포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매출 지표를 보는 거라는 거지.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가? 객수가, 객단가가, 이익액이, 그 다음에 가격이
할인해서 파는 거, 그다음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팔리지도 않은 상품 됐다 받아놔가지고 판매도 안 하고 잘 팔리는 상품 꺼내놓고 팔지 않고 슈퍼마켓에서 창고에 쟁여놓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재고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장은 어떤 문제점의 원인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표를 파악해야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오고 그 다음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지표를 모르고 실행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숫자를 알고 숫자에 기반한 개수 관리에 기반한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지표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표 분석이 되면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 상권 고객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점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점 분석을.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권 분석 사이트 가서, 고객 분석 사이트 가서 한다든지, 그리고 대규모 기업들은 자체는 뭐, CU라든지, GS, 그 다음에 롯데, 신세계, 현대 이런 유통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고객 분석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분석 사이트에 가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객과의 소통된 거, 모니터링, 고객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고객 분석을 하는 거고, 경쟁점 분석은 점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매주 1회라든지, 아니면 2주 1회라든지 이런 거를 경쟁점을 방문해보고, 특히 자사의 우수점포도 방문해보는 거지. 내가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점장이다 그러면 롯데슈퍼의 우수한 점포를 가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점 분석은 우리 점포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3시 분석이 되는 거죠. 고객 분석, 경쟁점 분석, 자점 분석.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통해서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리고 고객 구매 행동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 그리고 캐셔에게 일지를 작성하도록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일지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 고객 분석. 상권 고객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권 고객 분석. 상권 고객, 이제 상권이랑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점포에서 첫 번째로 상권 고객 분석, 경쟁 분석, 자점 분석을 하는데, 점포의 상권 분석을 한다. 그래서 상권 얘기한 것처럼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점포의 특정 점포에 우리 점포가 이제 수유점이다. 아니면 대치점이다. 아니면 도곡 프리미엄점이다. 도곡점이다. 특정 동네에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에 1차 상권은 어디까지인지, 2차 상권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입지 유형, 연령, 소득 수준 이런 걸로 상권 분석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상권, 도곡 프리미엄, 도곡동 상권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도곡동에는 타워 팰리스가 있어요. A 모터, B, C, D, E, F. 그 다음에 지동이 있어요. 지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여기는 아무나 못 살아요. 타워 팰리스도 비싸지만 지동 산다. 그러면은 나 부자다. 이거는 그냥 보증수표예요. 제가 전세 살아도 부자입니다. 여기는 A, B, C, D는 그래도 좀 어찌됐든 타워 팰리스의 특성, 대한민국의 상류사회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신세계 스타스포 슈퍼,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아카데미 하우스라는데 롯데 슈퍼에서 운영한 프리미엄 그로서리, 프리미엄 마켓이 있어요. 그 두 점포가 슈퍼마켓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점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점포의 고객들은 어떻게, 타워 팰리스의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있는가. 고객들을 이제 분석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상권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 보는데, 도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떤 상권에서 제외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상권을. 그래서 이제 고소득 지역이냐, 저소득 지역이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차이가 있어요. 상권 타입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고소득 지역은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높으니까 수입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의 매장 환경, 청결, 서비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저소득 지역이라고 해서 점포를 관리를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고소득 지역에서는
가격보다는 선도, 특히 삼다수 같은 것도 제조일자가 언제 제조되어 있는지를 보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 상권 타입별로, 그러니까 원래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는 상권인가, 전형적인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는 상권이 어디가 있어요? 마용성에 마포 용산 성동구에 24평 아파트가 주로 있는 곳은 이제 대한민국 월급쟁이 신혼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상권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주로 갖다 놔야 되는 거냐. 중장년 상권은 이제 어찌됐든, 도곡동의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이런. 노년 상권은 이제 어떤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이 겸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 타입별로 어찌됐든 달라지는 거니까 고객들도 다르고 MD도 다르고 고객도 다르고 MD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CU가 한 점포에서 17평 점포에서 1800개 SKU를 가지고 간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CU 전체적으로는 3만에서 5만 SKU를 가지고 가는 거야. 3만에서 CU 본사는 3만에서 5만 개의 상품을 취급하는데 특정 어떤 점포에서는 1800개, 적게는 1200개 아이템만 취급하는 거지. 본사는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건 뭐냐? 상권별로 상품이 나가는 상품이 다르니까 본사는 이렇게 SKU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스탁 키핑 유니트라고 해서 그 어떤 본사에서 재고를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아이템 수예요. CU 본사에서는 한 3만에서 5만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데 17평짜리 편의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1800개나 1200가지 아이템만 취급한다. 그러니까 그 상권별로 MD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권 정의 고객 특성을 파악해서 그 유형별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심의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포가 그러면은 40대 주부라든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많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MD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떤 농업 중심의 때문에 농산물을 직접 자급자족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서리 위주로 MD를 갖춰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권 특성별로 타입별로 다 다르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다르니까 도심 역세권, 아파트, 주택 각각 타입별로 고객 니즈가 다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슈퍼마켓 기준이고 커피숍을 만약에 하면 커피숍은 타입이 역세권, 또 오피스, 그 다음에 주택,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아니면 도심,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이렇게 타입. 그리고 또 특수상권, 아파트, 어떤 대학가라든지 병원 이런 커피숍 이렇게 돼서 그 MD가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사례를 역세권으로 출퇴근 시간에 유동객이 많은 어떤 그런 점포야. 이런 점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다른 점포는 10시에 문 열지만 아침 7시에 점포를 문을 연다든지 그래서 요즘 조기에 폐점 시간을 땡긴다든지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확보하고 특히 HMR 상품들 바로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데피지 않고 HMR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 부분. 그다음에 사무실 밀접 지역으로 사무실이 대량 고객 인사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커피라든지 일회용품 이런 거를 구색을 강화한다.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오피스가 사실은 오피스가 그 슈퍼마켓 같은 데서 대량 구입이 일어날 때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어요. 사무실의 커피를 아무 생각 없이
일괄 구매해주는 사장님 비서가 있거든. 그 사장님 비서하고 말만 잘 맞추면 계속 우리 점포에서 막 사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직장생활 초년병 시절에 저 어떤 명동에 그 오피스마다 회사별로 그 커피 구매 담당에서 제가 커피 담당 그 SM이라고 세일즈맨이 할 때 커피 구매하는 아가씨 다 파악해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막 이럴 때 선물 주고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이제 자기 거 아니니까 와서 막 법인카드로 뭐 한 달 막 선결제 해주라고 하면 내가 매출이 부족하면 선결제 해주라고 하면 선결제 해주고 가요. 그 오피스 언니가.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20대 여성 고객이 많은 그런 점포에서는 어떤 여성에 맞는 뭐 생리대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여성 필수 상품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러니까 점포가 고객 니즈에 맞는 구색과 MD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고객에 맞게 MD를 구성하는 점포를 만들면 그 점포는 만약에 적자였다고 해도 흑자로 바로 전환되고 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점포는 운빨도 좀 있어요. 점포라는 거는 내가 갔어. 점포를 발령났어. 그런데 인근 아파트가 다 입주하기 시작해.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점포 다 하려고 나가. 그러면 막 나는 고생만 해. 근데 나는 그냥 발령받아서 갔는데 막 그전에는 다 아파트가 비어 있었는데 그냥 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해가지고 아파트가 노나. 그러면 막 회장님한테 상도 받고 막 여러 가지 막 뭐 저떤 해가지고 운이 따라요. 그래서 인생은 운칠 기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운도 실력이에요. 운도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운도 실력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운 좋은 점장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운 좋은 여러분은 이제 운 좋은 관리자가 되는 거 좋다. 경쟁점 분석. 경쟁점 분석을 뭐 어떻게 하느냐. 경쟁점 분석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경쟁점은 사실은 경쟁점에서 자점 경쟁점이 제일 분석하기 쉬워요. 본사에 요구하면 자료를 주잖아. 본사에 요구하면 자료를 주잖아. 그런데 경쟁점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잖아. 그죠? 옛날에는 이제 경쟁점 자료 얻으려고 경쟁점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너 뭐 파냐? 왜냐면은 경쟁점 분석을, 회의 때 경쟁점 분석을 잘해서 내야 되잖아. 그러면 경쟁점 사람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 정보 주고 경쟁점 정보 받는 거지. 그렇게 해야죠. 뭐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경쟁점을 파악하는 거야. 근데 경쟁점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경쟁점이잖아. 경쟁하는 상대방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막 할인해서 판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우리 점포가 막 매출액이 내려가고 경쟁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한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막 맞대응해서 내가 가격을 할인해서 팔 거냐 아니면 내가는 점잖게 가격은 유지하면서 손익구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편해가지고 손익으로 내가 경쟁점을 손익으로 가장 결론은 이익이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매출 많고 이익 없는 것보다 매출 없고 이익 있는 게 낫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익을 위해서 이익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대안을 선택해 본다는 거지. 대안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가격 중심으로 갈 건가? 손익으로 갈 건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잘라가지고 갈 건가? 너무 막 나갔나? 아니면 가격 막 해가지고 매출 볼륨 올릴 건가? 사람 자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구조조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성원을 유지시키면서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바람직하는 거야. 경쟁점은 경쟁 상권에 직접 경쟁하는 것이 진짜 경쟁점이야. 근데 그건 파악이 잘 안 돼. 파악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자사에서 잘하는 점포를 벤치마킹 하는 거야. 그게 경쟁점 분석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상대편 경쟁을 하는데 상대편은 정보 파악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점포의 우수한 점포는 본사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 점포를 파악해서 이겨야 되는데 경쟁 점포에 경쟁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럴 때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규모의 우리 자사의 비슷한 운영 점포를 찾아서 그 점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를 벤치마킹 하면은 그게 경쟁점 분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경쟁점 분석은 어떤 거 하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경쟁점에서 고객에게 소구하고 있는가? 그 점포는 뭐 파나? 나는 뭐 딸기를 거의 막 물른 걸 팔고 있는데 저 집은 딸기를 아주 싱싱한 거 팔고 있다. 우리는 막 고구마 같은 것도 막 냉동실에 잠깐 넣어놨다가 보관하고 막 썩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집은 원래 고구마는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 아니야? 따뜻하게 보관하는 거야, 따뜻하게. 근데 뭐 우리는 참 몰라가지고 막 보관하는 창고가 냉동 보관하면 좋은 거더라고. 고구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그러면 고객이 집에 가면 썩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가 상품을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가 판매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객수와 매출이 있는가. 우리 점포 입장에서 배울 게 무언가. 적용할 남의 거 봤으면 우리만의 우리 스타일로 내면화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뭐 그런 거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뭐야? 내면화해서 자기 스타일, 나무 스타일을 보고 내면화해서 지속적 반복으로 연습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갖춘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개선 방향을 도출할 때는 뭐냐?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하는 거야. 스와트 분석.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 이게 또 30분석 못지않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부 역량을 분석할 때는 강점, 약점이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라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뭐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사사분면으로 스와트 분석을 하니까 스와트 분석을 아무 분석이라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점포의 입장에서 강점이 무엇냐, 약점이 무엇냐는 강점과 약점이고 상권 변동이라든지 고객 동향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외부의 환경을 분석해서 이 환경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OT 분석이라는 거지. 스와트 분석은 강, 약, 기회, 위험 요인 분석을 하는데 내부 역량, 외부 환경 분석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전략으로는 여러 가지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전략은 SO 전략이에요. 강점과 기회를 활용한 전략. 점포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개인 사생활에도 SO 전략을 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도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에게 기회가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가는 전략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강점과 외부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 정 안 되면 내부 약점 및 외부 위협을 축소하는 방어적인 전략, WT 전략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로 한번 보면은 상권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객수가 하락해. 근데 보니까 인접 아파트에 알뜰장이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우리 점포가 위협에 처했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럴 때 매주 화요일 날 장이 있으니까 그 화요일에 맞춰서 우리도 맞불 작전을 놓는 거지. 맞불 작전, 맞불로 전단 만들어가고 뿌린다든지 고객 홍보 강화하고
상품, 우리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알뜰장보다 더 싼 상품을 같이 팔아 제끼는 거지. 그러면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대응 형사로 화요일마다 일평균 객수가 오히려 경쟁전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이전 수준으로 막 증가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면 상 받는 거야. 승진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전 분석을 하는 거야. 나를 알아야 100점 100승이라는 거야. 지피지기라는 거야. 우리 점포의 문제를 발견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떠나? 점장은 지속적으로, 상권 고객 분석 결과를, 경쟁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점포를 탐색해 보는 거야. 고객의 입장에서 구매하는 가장 기본한 불편한 점은 뭐가 없는지, 우리 고객이 매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는 무엇일까? 경쟁점이나 타점 대비해서 우리 매장이 약점은 뭔가? 취약점은 무엇이 있는가? 점 내부에 운영 오퍼레이션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내부에 직원들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배달하는 배송 사원한테도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의 분석을, 매출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체크하냐? 매출 실적, 발주, 판매 데이터, 주요 지표, 이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 개수, 이런 걸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밀하고 세련된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세련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매출인 객수, 객단가, 그다음에 발주 데이터, 내가 상품을 발주하고 판매된 데이터를, 우리 점포에서 판매된 데이터를 어떤 최근, 그 다음에 한 달간의 매출, 행사 상품 실적, 뭐 이런 거, 유사 상권의 타점포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주요 지표 분석과 함께 해서 어쨌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사에 이 얘기해서 나 이렇게 좋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점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한을 올린다. 그러면 뭐 위에서 본부에서 야, 우리 점포 점장님은 참 훌륭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해서 돈과 뭐 이런 것들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붐업을 해가지고 점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객수, 객단가도 분석하는 거야. 객수, 객단가 어떤 거 하냐? 디비전이 어떤 특정한 그로서리가 문제인 경우인가, 신선이 문제인가, 이런 걸 따져본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객수, 객단가 구성 요소별로 어찌됐든 분석해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전체적인 점포의 문제인가, 점포 전반 어떤 특정한 그로서리라든지 신선식품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음료 한쪽 디비전, 한쪽 상품군만 문제일 때는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포 전체 문제일 경우에는 상권 내 경쟁 점포가 변화가 있는지, 점포 상의 문제가 있는지, 내가 오퍼레이션을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상품군은 다 잘 파는데 한 가지 음료 상품군이 안 나간다. 그러면 음료 발주를 잘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일 때는 이런 특정한 부위만 도려내면 되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부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세시경, 디비전별, 계획 대비 매출, 그래서 상품 자체의 문제인지, 진열의 문제인지, 판매 방식이 문제인지, 그래서 각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거지. 우리 점포에 진열이 문제 있다면 진열에 대한 해결, 판매 방식이 문제 있다면 판매 방식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에 걸맞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 걸맞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다른 거를 터치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포를 운영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상품 자체의 문제인지 진열의 문제인지 판매 방식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분석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에 걸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상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유통점포 문제 해결 2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